처음에 녹색당하고 합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야 어렵겠다 싶었거든요. 전체 구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국신당입니다.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조국 위원장을 한번 만날 것이냐. 근데 뭐 내 말을 들을 사람들인가?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고. 자, 울산도 다 하고 경남도 다 하고 부산도 또 조사하고 정례 조사도 하고. 이걸 보여줘야 하거든요. 이거 하나에 1,000만 원짜리야 다. 요 페이지 6천만 원.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차이가 좁혀졌어요. 이 조사는 보수가 한 3, 4% 과표집된 상황입니다. 평소보다. ARS는 뭐 평상시 나오던 대로 나왔어요. 자, 대통령도 그러다 보니 전화면접에서는 조금 올라갔죠.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조사는 이겁니다. 이제는 연동형이기 때문에 비례정당이 국민의힘도 생기고 민주당도 생기잖아요. 민주당이 오늘 이제 타결을 지었죠. 그렇죠. 진보당하고 새진보연합하고 합쳐서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고, 국민의힘은 진작에 국민의 미래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의 개혁신당, 그리고 가칭 조국신당을 넣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비례를. 그랬더니 조국신당이 10%야. 그리고 ARS로 해보니까, ARS는 이제 지지정당 없음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선거에 다가갈수록 지지정당 없음이 줄어드는데 전화면접에서는 그걸 잘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전화면접에서는 25%나 되잖아요. ARS는 확 줄어들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가 반영된 수치를 보면 ARS는 민주당 35, 국민의힘 34,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리고 개혁신당 7, 조국신당 13까지 나온단 말이지. 조국신당이 이번 총선의 변수입니다. 개혁신당이 변수일 것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해 왔는데 이번에는 사실 조국신당이 변수입니다. 아마 비례대표를 낼 것 같고요. 비례대표를 내겠죠. 네. 예.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국 신당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랄까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조국 신당이 뜨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중심의 선거가 진행돼야 하는데 자꾸 여러 정당이 생겨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어차피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들고 그거를 조국신당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제로섬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죠. 근데 조국신당도 좀 키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지표에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 중심의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들 몇 면을 따져볼 거고, 조국신당이 내는 비례대표 후보들의 몇 면을 따져보면서 내가 어느 쪽을 지지해주는 게 좋을까 이렇게 판단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후보를 선출할 거냐, 국민들 참여라든가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냐, 아니면 이런 것들도 눈여겨보실 겁니다. 그래서 양 당이 과연 어떤 후보를 낼지, 거기에 따라서 이 지금 지지율이 약간씩 춤을 출 수 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을 얘기해 보자면 이 정도면은 구도에 영향을 줍니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도, 그리고 후보, 그리고 이슈. 어떤 지역은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는데 후보가 그걸 뒤집기도 하잖아요. 후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기본으로 깔리는 구도.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돼. 이게 가장 큰 틀의 프레임이거든요. 이렇게 구도가 잡히면 나는 평상시 민주당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자면 도구로서 민주당을 선택해야 해 라고 하는 구도가 작동해서 민주당이 이기게 되는 선거. 이게 이제 가장 큰 틀의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제 조국신당이 이 정도 수치를 가져오면 구도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는 거지. 그게 이제 민주당이 우려하는 지점이죠. 그렇죠. 우려하는 지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상과 다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 같은 곳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지 않을까? 조국신당에 대해서. 이렇게들 전망했어요. 물론 광주, 전라 지지세가 평균보다 높아요. 하지만 더 높은 곳이 예를 들면 인천, 경기. 수도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 민주당 코어 지지층, 그분들도 있지만 저관여층, 약 지지층의 반응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원래 민주당의 전략은 따로 똑같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의 길을 가고 조국신당은 조국신당 길에 가서 나중에 국회에서 만나자. 이 전략이죠. 서로 파이를 키워가면서. 이 전략이 정치공학적으로 무리 없는 전략인데 근데 예상보다 조국신당이 셉니다. 조국신당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거는 조국 일가가 당하는 거를 지켜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뭐라도 보태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게 여론조사에서 한 번 꾹 누른다든가 투표장에서 한 표 던진다든가 뭐라도 처음으로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마음의 크기가 지금 확인된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정치공학으로 핸들링이 안 돼요. 이게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측은지심의 영역이라 그래서 저는 이재명과 조국이 만나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는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나도 떠들고 여기도 떠들고 막 다 떠들어봐야 결국은 당대표만이 결론 낼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 사안이 그 영역에 있다고 봐요. 근데 만났을 때 뭐 네. 바뀌는 게 있나요? 내가 결정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기존 전략대로 갈지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전략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저는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다.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놓고 자, 소수정당하고는 합의가 끝났죠. 정의당 네, 빼고. 끝났고요. 진보당하고는 호남하고 대구, 경북은 각자 뛰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울산, 북구를 제외하고는 진보당의 후보가 있으면 민주당 후보하고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 걸로 합의가 봤고요. 진보당한테는 한석을 그러니까 준 양보한 거죠. 양보한 거죠. 북구가 이제 진보당 세력이 꽤 있고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조금 송사에 걸려 있어서 아마 정치적 결단을 하신 것 대신 같아요. 남는 진보당 후보를 안 내는 거죠. 그렇죠. 여론조사 경선을 하기로 했으니까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남은 건 이제 정의당 하나 있는 거예요. 새진보연합, 용해인 의원의 기본소득당 그리고 과거에 이제 유시민 계열 예, 참여계 참여계 거기가 이제 3인당 형태로 결합했는데 거기에 세석 그리고 진보당의 세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석은 시민사회 추천 그 해서 시민사회 추천목은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뭐 인권운동을 오랫동안 했다든가 아마 그런 분들을 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1번은 시민사회의 몫으로 그리고 2번부터는 퐁당퐁당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창원 성산이나 이런 데 희소식이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진보당까지 단일화가 되면 상당히 우위에 점할 수 있죠.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실제로. 남은 건 이제 녹색 정의당입니다. 근데 녹색 정의당도 심상정 의원이 원내대표로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하면서 자기 지역을 빼고 나는 다자 대결로 갈 테니 본인 지역구는 단일화 없이 가게 3자 대결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고 나머지 지역 중에 정의당이 조금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연대하자. 연대라는 건 이제 지역구 단일화 하자는 거죠. 단일화의 조건이 문제예요. 여론조사 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녹색 정의당이 경합해 볼 만한 방식의 단일화 조건을 내걸 거란 말이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녹색 정의당은 그래서 결국 수도권 지역에서 독자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상당히 해요. 있다. 근데 지난 총선에서 5%포인트 이내에서 접전 지역이 몇 개였냐면 전국에 37개였어요. 5%포인트.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이 나왔죠. 이준석 쪽은 개혁신당은 대체로 양쪽 모두 양쪽 모두를 비슷하게 먹는데 하더라고. 이낙연 쪽은 민주당 표를 좀 더 많이 먹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 지역들 이제 후보를 낼 텐데 그러면 접전 지역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서울하고 충청하고 PK가 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때문에 지역구를 뛰는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에요. 비례대표에서 양보를 많이 했다라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서겠지만 지역구 상황을 또 보면 또 득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5% 득표하는 후보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5%가 당락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비례를 좀 주더라도 그 구도를 단일화시켜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죠. 비례를 6석이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6석만큼의 경합지에서의 그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손해봤다고 할 수 없어요. 이 합의는. 여기서 이제 빠지는 게 녹색 정의당이 있는 거죠.
녹색정의당은 끝까지 독자적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죠. 비례가 나온다면 지금 보시면 전화면접 조사에서 녹색정의는 2.1, ARS에서는 1.5 이렇게 나왔잖아요. 3% 못 넘기면 한 석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역구에서 독자적으로 녹색정의당이 1위 하는 지역이 있냐? 아직은 눈에 안 띄거든요. 녹색정의당의 현실적 고민이 있을 거예요, 막판에. 그 얘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정의당만 있었다면 좀 덜할 텐데 녹색당하고 먼저 합쳤잖아요. 녹색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강경하단 말이에요. 원칙적이죠. 처음에 녹색당하고 합친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야 어렵겠다 싶었거든요. 역시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야. 하지만 녹색정의당이 구도를 바꿀 수는 없어요. 경합지의 당락의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전체 구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국신당입니다. 그리고 조국신당 관련해서 민주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략, 그 전략대로 끝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조국 위원장을 한번 만날 것이냐, 내가 알 수가 없지. 이 지금 구도를 보아하니 그런 생각을 합니다.